며칠 전에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죠. 밤토끼 그 운영진이 검거됐습니다. 한국의 웹툰은 제2의 한류 이렇게도 불리면서 사랑받고 있는데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창작자인 웹툰 작가들의 처우 문제 심각하답니다. 갑질 또 불법에 울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안진걸의 이웃사람에서 그런 그 웹툰 작가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토끼라는 이름의 불법 웹툰 게재 사이트죠? 예, 최근에 아마 이 웹툰 관련 이슈가 2개 정도 있었습니다. 레진 코믹스라고 하는 우리 이제 유료 웹툰 업체 1위 사업인데 예. 거기에 이제 불공정이 계속 그 도마에 올랐었고요. 이건 갑질 사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작가들에 대한 뭐 부당한 처우나 갑질인데 예. 두 번째 최근에 아주 더 큰 이슈였던 게 이제 밤토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 창작자들이 힘들게 창작을 해가지고 올리면 제가 돈을 주고 이렇게 보는 구조잖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만화방도 어쨌든 몇백 원이든 몇천 원 내고 보는 구조인 것처럼. 예, 예. 근데 이 밤토끼라는 이런 사이트들 몇 개 있는데 무료로 그냥 보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료로 봐버리면 유료로 내는 사이트의 시장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웹툰 시장이 1년에 한 7,24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이게 나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웹툰도 많이 보니까 사실 저처럼 관심 없는 사람들 가끔 보거든요. 예, 예. 저도 유료로 봤습니다. 무료로는 안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지금 추상건데 한 2,400억 정도만 밤토끼 사이트가 매출 훔쳐가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7천억 가운데 2천억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군요. 저기 당연히 돈 내고 봐야 될 사람들이 거기가 무료로 볼 수 있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입소문이 예, 나가지고 예. 얼마나 되냐면 국내 트래픽이 15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 사람들이 그 밤토끼 그러니까 거의 사이트를 포탈급 수준까지 올라가서 밤토끼 가서 그냥 그런 게 심심하신 분들이나 만화 좋아하는 분들이거나 예. 아니면 잠시 여유가 필요한 분들이 예. 거기 가서 무료로 만화를 보시는 거예요. 웹툰이. 우리나라 때 웹툰 수익 높잖아요. 매우 예. 작품으로도 많이 연결되고 예. 세계적으로 호평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양질의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그냥 보게 만들고 본인들은 거기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다. 아하.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인데 드디어 그 운영자가 이제 잡혀서 예. 조금 이 웹툰 창작자들의 시름을 조금 놓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이 밤토끼의 서버를 미국에서 하고 그러니까 예. 이게 문제가 된 거는 꽤 오래됐지만 그만큼 빨리 차단하거나 검거할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저작권법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소위의 심의 같은 걸 거쳐야 된다 봅니다. 그래갖고 예. 최소 몇 주는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해적 사이트가 발견되면 그래서 저작권이나 유료 콘텐츠 권리가 침해되면 거의 즉시 차단해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하는 네. 몇 주만 해도 벌써 엄청난 매출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밤토끼 사이트 운영진만 지금 확인된 것만 최소 한 1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남의 창작물을 훔쳐가지고 그렇죠. 무단으로 돈을 벌고 창작자도 울고 있고 그러니까 레진 코믹 사태처럼 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에 울고 이렇게 유료 창작 컨텐츠를 그냥 무단으로 뺏어가서 울고 이런 2중 3중의 고충이 지금 네. 웹툰 작가들에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네. 불법 웹툰 사이트가 또 밤토끼 하나만도 아니라면서요.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름도 희한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그것도 다 하는데. 수사해서 예. 기본적으로 남이 고생한 거 예를 들면 그분들이 나는 카피 레프트로 무상으로 제공했다 가끔 이러면 그건 무상으로 보더라도 나머지는 다 유료로 봐야죠. 요즘 우리 영화관에서도 유료로 보니까 한국 영화 이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거든요. 근데 다 무상으로 보면 누가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창작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웹툰으로 만들어진 1차 저작물에서의 그런 성공이 2차, 3차로도 가잖아요. 드라마로도 예, 가고 영화로도 가고 그다음에 캐릭터로도 가고 이런 거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산업이 붕괴가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앞에 2번 언급하신 그 레진 코믹스의 웹툰 작가에 대한 갑질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인 겁니까? 예를 들면 수익 배분 같은 경우도 보통은 고료를 주고 이분들이 고생해서 컨텐츠를 제가 받았잖아요. 예. 그다음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고료에다가 또 막 5대5 정도로 배분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일 텐데. 소위 러닝 게린티 예, 식으로. 러닝 게린티처럼. 예를 들면 플랫폼이 70%를 가져가 버린다든지. 그래서 서울시 조사에서도 그 웹툰 작가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불공정한 수익 배분이다. 이렇게 아하. 되어 있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웹툰이라는 것은 그 웹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웹에 올리는 시간보다 더 빨리 이렇게 제출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좀 늦어지면 지각료를 물리는 거예요.
지강료라는 거. 지강료라는 물려가지고 예. 그게 또 그냥 뭐 5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매출에 막 몇 프로씩, 아하. 뭐 5, 6%, 10% 막 많게는. 그러니까 이 작가님들이 대부분 창작의 열정으로만 일하는 분들이고 가불 문제나 계약 관계 잘 모르는 분들인데 네, 처음에 네. 그냥 해락에서 믿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수익 배분도 불공정하고 지강료도 막 받아가지고 갑질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항의해가지고 이제 레진 코믹스 규탄 작가연대 같은 모임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협상하자 하면 또 대화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봤는데 전화가 없더라고요. 전화가. 보통 그럼 작가들이 답답하면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의도 해야 되고 문의도 해야 되고. 회사에 전화가 없어요? 예, 전화번호를 안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으로선 저희 그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경제민주연합 같은 시민단체들 이분들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이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려고 하고. 아직 해결된 게 아니군요. 지금도 여기는. 그 뉴스가 여러 번 나왔는데 아직 해결이 전혀 안 됐다. 실제 웹툰 작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웹툰 닥터 프로스트의 작가이시고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를 맡고 계시죠. 이종범 작가를 연결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이종범 작가의 작품도 그 밤토끼에 다 올라갔대요? 저 같은 경우는 제보를 받고 찾아봤는데 사실 전 찾지 못했는데요. 다른 군소 불법 웹툰 사이트에는 올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아이고. 현재 뭐 한국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직업적으로 창작을 하는 웹툰 작가 중에서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의 피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작가는 뭐 없다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불법 사이트라고 하면서 구글 같은 데서 밤토끼 이렇게 검색하면 그동안은 그냥 아주 쉽게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좀 인식이 잘 서 있는 독자들이 제보를 하거나 해도 결국 이런 불법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뭐 1차적으로 차단이 되더라도 금방금방 우회 사이트가 열리는 방식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장점을 10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검색에서는 늘 나오게 되죠. 그렇군요. 그 작가님들이 보기에 지금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가 전부 몇 개쯤이나 있다고 보세요? 정확한 숫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수십 개가 있는데요. 수십 개. 그중에서 이번에 검거된 밤토끼가 제일 좀 유명했던 것은 기업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형으로 커진 사이트만 해도 열 몇 개가 된다고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개인 차원에서 올리는 불법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법 사이트에 작품들이 올라가면 유료 사이트에 들어와서 작품을 보는 횟수가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까? 일단은 작년 10월 달에 이 만화가협회 차원에서 작가들에게 이 피해 사례를 좀 조사를 했을 때는 적은 경우만 해도 평소에 봤던 창작의 대가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라졌다는 분도 계셨고 근데 불과 한 6개월 정도 지난 올해 한 3월 정도가 됐을 때는 심한 경우는 고려의 3분의 2 정도가 사라졌다는 분도 계셨어요. 평균적으로 한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월 수익이 뭐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다 뭐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렇죠. 뭐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대단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내 작품이 돌아다니는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작가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할 때는 뭐 수익이 얼마가 줄었다는 수치적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나의 작품이 불법적인 어떤 사실 그런 불법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가 일반적인 청소년들을 불법 도박 사이트나 이런 성매매 사이트를 배너 광고 노출시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저희들 작품이 그걸 위한 미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피폐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저질 광고들만 주로 수주해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죠, 거기가? 거의 대부분 사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저작권법에 대한 위반뿐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에도 크게 위반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일반 정식 웹툰 사이트는 당연히 청소년들을 위한 작품과 성인들을 위한 콘텐츠가 구분돼 있고 그것을 엄격히 보안에 의해서 인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불법 사이트는 일단 접속만 하면 보는 사람이 청소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성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해놨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그런 사이트의 수익 구조는 배너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배너 광고의 뭐 거의 100%가 불법 도박 사이트와 성매매 사이트들입니다. 그런 것들에도 같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좀 빨리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제도나 법적인 근거들을 명확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저작권법상 관련된 법들이 국회에 좀 계류되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 빠른 차단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불편감만 계속 느끼게 방해를 해도 충분히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고 있죠. 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그 유료 이런 그 사이트로 만들어서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또 작가들한테 갑질을 해서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좀 그런 갑질로 인해서 피해본 사례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작가로도 있지만 웹툰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청강대학교 교수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신인 작가들의 계약 사항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왔던 그런 불공정 사례들은 예. 애초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연재 기간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작품의 인기가 좀 기대보다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갑자기 무단으로 그 연재를 중단해버리겠다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하. 아니면 애초에 계약서에 명시된 그 항목 이외의 부분에서 작가의 컨텐츠를 노출시켜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수익 배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 신인 작가들은 이 업체에 비해서 계약 사항이나 숫자에 대한 어떤 그 인지가 낮을 수 있는데요. 예. 그 정보의 비대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매체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작가가 이해를 하고 나서 계약이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진행을 하면서 작가가 잘 몰랐던 부분으로 이제 수익 배분율을 좀 업체에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고 예. 이런 갑질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굉장히 심해졌다가 만화가협회나 한국웹툰작가협회에서 좀 함께 뭔가 좀 투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또 개선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돼야죠. 예. 지금 우리나라의 웹툰 작가, 만화가 전체 숫자가 몇 명쯤 될까요? 연재를 하고 있는 작가 말고 연재 중에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작가까지 포함을 해버리게 되면 예. 대충 현재로서는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얼추 추산은 됩니다만 사실은 데뷔를 준비하기 위해 생계를 걸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다른 작가 지망생군을 다 합치게 되면 예. 여기 한 2배 정도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지망생은 뺀다 손 치더라도 한 4,5,000명 중에서 그래 우리 이정범 작가처럼 유명 작가들은 그래도 좀 수익을 상당히 창출하겠지만 대부분 가난하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을 봐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창작업들을 전부 모아봤을 때 분명히 웹툰이라는 업계가 다른 창작업계에 비해서 초반에 여러 가지 선례들이 좀 나와줘서 네. 생계에 대한 위험이 적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예를 들면 혼자서 연극계나 영화 스태프계나 소설계 쪽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예. 처음부터 생계가 어느 정도 가능은 하는 액수다라고 예.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예. 이 안에서 당연하게도 작가들의 수익 차이는 많이 크고요. 그렇죠. 20대 때 처음 데뷔를 하는 작가라고 친다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변화는 있겠지만 넉넉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나마 좀 인기 있는 분들 한 100명 빼면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창작 업계가 보통 그렇듯이 당연히 차이는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럴 때일수록 매체들에서 좋은 공정 거래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매체가 좀 많아지는 것이 되게 필요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가 기업형이 돼버리게 되면 그나마 있는 파이마저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과제는 불법 차단 그리고 공정계약 이거군요.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닥터 프로스트의 작가이시죠. 이정범 작가의 말씀 들었습니다. 답은 명확하네요. 네. 불법은 차단하고. 맞습니다. 계약은 공정하게 하고. 예. 이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노동해서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고 세계적으로 빛나는 웹툰을 돈 내고 보는 문화로. 네. 그래서 그걸 중간에 그 수익을 가로채는 사람들 차단하고. 예. 그다음에 어디나 이제 사업 초기에 갑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또는 이런 문화관광부가 적극 나서서 때로는 시정명령도 내리고 때로는 이렇게 중재도 하면서 네. 지금 이제 이종범 작가께서 말씀 잘해주셨지만 조금 많이 받는 분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4,000명의 작가 중에 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신인 작가들이나 중급 작가들 보니까 올 수입이 14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면 창작에
창작의 열정도 사그라들고 창작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전업을 하게 되잖아요. 떠나버리게 되죠. 예, 그러면 우리 그 유명한 윤태호 작가의 이끼라든지 그 미생. 정말 미생 얼마나 그 만화나 드라마 재밌게 봤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다음에 네. 강풀 작가의 그런 그 좋은 작품들 그렇게 해서 그게 영화로도 나오고 세계로도 수출도 되는 것들 이런 거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앞으로는 계속 콘텐츠가 창작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좀 충분한 수익 구조에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무단 종료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잘 모르는 분들 또 이분들 개개인 흩어져 있잖아요. 뭐 노동조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단 종료 아까 부당한 수익 처분, 수익 배분 거기에 서울시 조사에 하면 인권 침해도 굉장히 한 30%가 답을 하셨어요. 작가 개개인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그 웹툰 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플랫폼 회사들이. 저도 얼마 전에 미팅을 했는데 실제로 레진 코믹스 작가 연대분들 그런 일이 굉장히 또 젊은 작가들이 많대요. 그렇죠.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이 아닌. 그러니까 얕잡아보고. 예, 얕잡아보고 함부로 하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웹툰이 가지는 그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지금 정부도 종합적으로 나서 정치권에서 좀 나서야 된다. 저작권법 개정이 현안이라면서요.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불법 사이트 즉각 차단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빨리 하려고 해도 최소 2주 이상 2-3주는 걸리는 거. 그래서 그 부분도 해적 사이트 그 몇 주 사이에 그 이렇게 이제 연재라는 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신규 편성분이 그 신규 창작분이 그걸 그 몇 주 사이에 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다 캡처해서 다 돌아버리면 수익이 확 줄어들고 아까 전에 뭐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작가님이. 3분의 2가 줄었다. 3분의 2 절반이니까 그걸 딱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 3차 저작권 문제도 아까 이제 작가님도 일부 해주셨는데 이분들의 그 작품이 대부분 그 웹툰 플랫폼들이 2차, 3차 저작권을 자기들이 이렇게 행사하는 것으로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순전히 이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웹툰 플랫폼 그걸로 수익을 이미 창출했잖아요. 만약에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2, 3차 계약을 하는데 일부 도움을 줬으면 거기서 수수료 피를 일부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저작권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일반 시민들은 불법 사이트 하라도 가지 맙시다. 사실 이제 그 운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영화도 돈 내고 보자고 다들 그렇게 캠페인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불법 사이트에 잘 못 가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는 거는 차단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이 지금 갑질하는 그런 그 플랫폼 같은 데들은 웹툰 작가들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으니까 지금 작가연대도 만드셔가지고요. 잘 좀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돕고 또 2차 미팅도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행복해야 우리 보는 독자들도 행복합니다. 그래야 재밌죠, 서로.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어요.